이재명 후보가 오늘 여의도의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주가 5천 원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언론 인터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오늘 그래서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일부 언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텔스 전략이다. 스텔스, 잘 보이지 않는 전략을 오히려 전략으로 삼고 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이게 스트레스 전략까지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안팎에 이제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신병과 관련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 활동 또는 사전에 예고된 활동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야외 활동도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1등 후보니까 정말 약간 보수적인 행태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돌발 질문이나 또는 어떤 그 발언이 그 괜히 구설수에 오르기보다는 좀 정제돼서, 그러니까 비공개 간담회라든지 또는 그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된 어떤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신변 안전 관련 문제, 두 번째는 어떤 혹시라도 있을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정책 행보, 이렇게 보일 생각됩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 제가 아까 5천 원이라고 했는데 말이 자꾸 오늘 헛나옵니다. 5천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2,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냥 뭐 희망 고문 같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대선 때도 비슷한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때 어디 3프로TV인가 어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디 가서도 주가 뭐 얼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방법은 뭡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그냥 뭐 왜 그럼 만 시대를 열겠다고 하죠. 두 배를, 지금 주가를 갑자기 두 배로 올려놓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다는 실천 계획이나 그런 청사진 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1,50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런 약속,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느낌이 요새 이제 토론회를 보면서 그냥 제왕적 후보예요. 후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제왕적 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뭐 이미 다 된 밥에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좀 몸조심하면서 슬슬 언론도 안 만나고, 그리고 뭐 구설수 나올 얘기는 최대한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저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런 식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저분이 그러면 그 기자들을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제왕적 그런 후보를 거쳐서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면 뭐 글쎄, 저분도 아마 몸조심하시느라고 언론을 만나거나 자기의 뭐 약점과 치부나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론과 논의하는 그런 시기는 그런 건 없겠구나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하는 게, 제가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좀 아는데 도리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언론하고 접촉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 보기엔 저런 행보를 하는 거는 주변에서 굉장히 뭔가 말리거나 캠프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 경선 때는 일단 예, 많이 노출하지 말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략이에요. 최대한 그 캠프의 의견을 후보로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굉장히 그 임기응변,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 멘트에 아주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뭐 제가 오래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측면에서 굳이 자기가 뭔가 불안해서 피한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고 또 하나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장점 그러니까 뭐 강점과 약점 뭐 그리고 어떤 가치와 원칙, 철학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혀 그 숨겨져 있던 후보가 갑자기 등장해서 검증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것과 이미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당대표를 거치면서 10여 년이 넘게 검증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누적 득표가 현재 득표율로 따지면 89.56%입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89.56. 김경수 후보는 5.17, 김동연 후보는 5.27%고요. 역대 민주당 주요 대선 경선의 득표율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DJ 김대중 대통령 때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78.04%였고 당시 정대철 후보가 21.96%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 때 문재인 57.0, 안희정 21.5, 이재명 21.2%로 나타났고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50.29, 이낙연 39.14, 추미애 9.01, 박용진 1.5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요 대선 경선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본선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리하죠. 불리하다. 예, 누가 봐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제왕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경선이라는 게 너무 생명력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동원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것이 많이 모였으니까 뭐 울산에서 최대 인파가 모였으니까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줄 서기 위한 사람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냥 생명력 없는 그냥 일방적인 독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여러 차례 이미 드러났었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인터뷰를 하다가 뭐 인이어를 빼고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신 거라든가 평소에도 그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대꾸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자학해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무슨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과 우호적이다 혹은 언론에 무슨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렇게 토론을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저도 뭐 결과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탄핵이 아니었으면 다른 경쟁 후보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탄핵 정국을 넘어서는데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했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많은 당심과 표심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난 건 맞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지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가운데 놓고 왼쪽에는 이재명 후보, 오른쪽에는 안희정 후보를 놓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여러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나 그 김경수 후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표를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는 다른 후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